오늘은 특별히 정말 기대되는 소식을 준비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별과 달이 한 해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많은 분들에게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큰 변화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러분에게 올 기쁜 소식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만약 가지고 계신 깊은 고민이 있다거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리딩을 통해 미세하게라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람의 시대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바람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직감도 키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세상에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또 빠르지만 미래에서 온 메시지를 읽어보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지 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1번) 분들,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쁜 소식은 일단 귀에 들릴 것이다, 이런 특징이 가장 크게 보여요.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곧 1번 분을 향한 어떤 칭찬이나 격려나 힘되는 얘기, 도움되는 정보, 이런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그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얘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에 알맹이가 확실히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계속 여러분이 좀 귀를 닫고 계시거나 또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1번 분들은 마음 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의심의 뿌리가 있지 않나, 그걸 뽑아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유할 때 논이나 밭이나 어떤 정원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 정원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생태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있고 꽃과 열매도 가득한데, 또 어떤 사람 마음 정원을 보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가시가 엄청 뾰족뾰족 있다든지, 혹은 하나의 식물을 두고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물로 독식돼 있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 식물의 열매를 많이 내야 되니까 농부가 막 비료만 엄청 주고 나머지 동물들은 살충제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정원에 농약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해에는 어떻게 뭐 열매 수확이 많을 수는 있는데 다음 해에는 그 똑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원을 다루는 사람,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순환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약간 솎아주고 다듬어주는 그 정도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원은 이제 현재 뭐 욕심 많은 정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또 그 깊은 땅 안에 아주 두꺼운 뿌리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든지 돌이 하나 바위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마음 정원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이제까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컵 7번 카드랑 완주 5번으로 왔는데 그야말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랑 경쟁도 해야 되고 막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카드가 합쳐졌을 때의 모습이 어떠냐면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막 충돌되고 상충되는 상황? 또 그리고 완벽주의에 덮여있다 보니까 번아웃 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게 되는데요. 이 번아웃 상태가 오니까 당연히 마음 정원을 돌볼 여력도 없고 귀를 닫게 되는 것도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저건 거짓 정보일 거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숨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나온 카드들, 상황들을 보면 같이 해서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동전 3번이 나왔고 완즈 4번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함께 화합을 이루게 된다. 안정감을 얻게 되고 행복을 나눈다. 이런 뜻이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이 두 카드는 또 원래 본연의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좀 가지고 계신 노란빛에 좀 밝고 긍정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에너지의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조만간 여러분 주변에 같이 해봅시다. 1번 당신 참 장점이 많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할 테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내 얘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뻔하다 이런 선입견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베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든지 연인으로 발전되는 가능성도 있죠.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조만간 1번 분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번 당신이 꼭 들어야 돼요. 약간 고백처럼 보이거든요. 또 그 마음이 진심일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그 마음 정원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 씨앗을 받으려면 오래된 돌도 치워야 되고 뿌리도 뽑게 되고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래서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겠죠. 상대방은 새로운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얘가 뿌리 내려지려면 땅을 좀 솎아줘야 되고 또 물도 잘 뿌려줘야 그래야 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번 분들은 첫 번째로 이 그라운드, 이 동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원래 좀 두더지 같은 애인데 자꾸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과거를 반복하고 동굴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계속 지루하게 이어가는 약간 맨날 똑같이 사는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걸 돌아보고 그걸 깨야 한다. 패턴을 깨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도 이제는 놓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거를 과거로 만들려면 현재와는 달라야 돼요. 그래야 과거 시점이 되죠. 오늘이랑 어제랑 다른 이유는 새로운 태양이 떴으니까,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자체는 자꾸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달력은 우리한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당연히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야 해요. 나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하지 말고 새로운 대화가 있어야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진심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여러 번 곱씹어보지 말자 이런 거죠. 조만간 1번 분한테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지 어떤 멘토가 될지 진짜 도움되는 정보를 주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지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는 이제는 그 소식을 받아볼 때가 됐다. 들어라, 듣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도 귀를 막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늘도 귀 막고 있는 게 편해요. 근데 편하다고 계속 귀를 똑같이 막고 있으면 새로운 소식은 들어올 틈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람과 상황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조만간 분명히 여러분의 그 숨겨진 긍정적인 그런 바이브 이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긍정 주파수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던질 거거든요. 감사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는 그 자기랑 비슷한 걸 자꾸 더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래야 그 에너지 입장에서도 자기 에너지가, 자기 힘이 커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좋은 정보들이 주변에 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많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거짓말처럼 서서히 여러분한테 자석처럼 행운이 끌어당겨질 거거든요. 그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바로 귀에 들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거예요. 조만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엄청난 이야기, 또 솔직하고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두 분 관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경제적인 얘기, 커리어나 학업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받는 시즌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귀를 확 열어보세요. 귀를 열다 보면 놀랍게도 진짜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연결된다고 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런 키워드를 읽어보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은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다. 0번 바보 카드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래에는 이제 승리의 깃발이 다가온다. 당신을 승리가 비출 것이다. 태양 카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일단 일어나서 움직여라. 굉장히 강한 명령문이 나왔거든요. 어두운 시기가 끝나고 저기 문이 이제 열릴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렸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강한 어떤 이동의 기운 또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번 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로 보이고 이걸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이번에는 약간 욕심을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줄에는 지금 컵의 여왕이랑 교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세력이라든지 멘토나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자 이쪽이다 라고 제시해 줄 가능성도 크죠. 어떤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건데 그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이쪽이다. 저 문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어떤 선배나 선생님이나 뭐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권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라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새로운 역할을 맡아봐라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 이제 어떤 인비테이션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또 이제 내가 이걸 해볼 만한 경험인가? 가치나 가성비 같은 거, 효율성 이런 걸 따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보 카드랑 태양 카드 자체가 순수함을 상징하거든요. 이 새로운 거 하실 때는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 막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고요. 운의 기운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요. 뭐가 됐든 남는 게 있겠지 이런 좀 배짱? 주변 눈치 안 보는 거. 내가 할 거다 약간 의지를 표현하고 나 양보 안 할 거야 약간 버티기 작전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예요. 또 바보 카드랑 태양 카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가 곧 오거든요. 빠르면 한 달 안에 문이 열리는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엉덩이를 좀 떼어두고 주변 살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뭐 학생일 때나 어떤 워크샵 같은 거 갔을 때 게임하는 거 떠오르게 돼요. 의자가 이제 여러 개를 두고 의자에 먼저 앉는 눈치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10명이서 할 때는 처음에 뭐 의자를 9개 정도 두고 한 명을 떨어뜨리고 점점 의자 수를 줄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람 2명 있는데 의자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 약간 이런 게임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여러분이 이겨서 거기서 상품을 받을 거라고 해요. 심지어 그 상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상품도 되게 좋은데 나 할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결국 그 상품 아무도 나한테 안 줘요. 인생은 원래 좀 냉정하기도 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딱 그만한 보상을 주거든요. 용기를 내지 않은 사람한테도 보상을 다 줘버리면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에 아무도 용기 안 내니까요. 용기를 내기 어려운 거니까 희소한 일이니까 그 용기를 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건데 지금 카드들은 희소 가치에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용기를 내야 한다. 왜냐면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도 있고 또 마지막에 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번 분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나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나 해보지 않은 거에 이렇게 베팅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안감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데스 카드는 또 원래 이제 끝내야 되는 게 있다. 이건 끝을 봐야 된다. 언제까지 질질 끌고 있을 거야. 이렇게 묻는 카드예요. 왜 여러분이 이 카드 주인공처럼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신지 고개를 들면 왠지 내가 주목받을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고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를 왜 피하려고 하는지 그걸 지금 이 카드는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왜 내가 배짱이 없지? 왜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주목받는 거를 왜 자꾸 피하고 있었는지 뭐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거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왜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답이 귀찮아서 이렇다면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결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달라질 수 없겠죠. 내가 과거랑 계속 같은 걸 선택하고 귀찮으니까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완벽주의 때문에 붙잡혀 있지 말고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새로운 거 일부러라도 찾아서 해보자. 이렇게 결심해 보세요. 그래야 이제 곧 열리는 새로운 문을 보면서 저기 가도 되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툭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뭔가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평소랑 똑같은 일상인데 유난히 뭐 어떤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맨날 그냥 스쳐 지나간 장소가 있는데 오늘은 왠지 저기 들어가 볼까? 이런 도전의식을 발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렇게 사소한 도전을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도전의 힘이라는 게 쌓이고 쌓여야 진짜 큰 문이 열릴 때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갈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도전의 문을 밀어버려서 앞으로 나가는 거 이건 누구나 힘들어요. 마라톤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작은 문을 여는 연습을 지금부터 자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종이에 꾸준히 적어봐라, 저널링이 필요하다라는 카드도 나왔는데요. 작은 도전을 여러분이 하셨을 때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큰 도전을 향해서 깊이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해두는 그런 기록이 될 거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쪽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한 점은 마지막에 컵 2번으로 끝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어떤 커리어나 학업 쪽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또 두드림이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했는데 막상 그 문을 넘어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의 세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작은 도전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커다란 새로운 기회, 어떤 의자가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되거든요. 딱 여러분이 앉을 수 있고 또 아주 매력적인 상품, 또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거머쥐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행운 같은 좋은 일이 곧 다가온다고 해요. 지금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어벤처링 카드가 떴는데 당신만의 행운을 창조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는 특히 어떤 행운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마다, 3번 분들마다 내 생각에 행운은 이거다, 이런 분야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사람에 대한 행운, 내가 인연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는 뭐 금전적인 풍요가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합격운 같은 기다리는 소식이 되실 수도 있죠. 지금부터 나만의 행운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카드들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런 거랑 진짜 상관없이 나한테 정말 천금 같은 그런 행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를 보시면 이 프랑켄슈타인을 조정하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카드의 주인공은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이 조정하는 사람이 이제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혹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최근까지 3번 분들이 내 인생 주인공 난데 왜 나는 이렇게 뒤에서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아래에는 컵의 여왕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조금 순종적일 수밖에 없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컵의 여왕은 원래 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계속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가족이나 친구들, 뭐 회사나 학교 이런 곳에서 3번 분이 그렇게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셨을 수 있고요. 계속 누군가를, 뒤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든지 세상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오신 거,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고, 뭐 혹은 다들 이렇게 살아,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약간 타성에 젖은 모습,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분한테 이 카드 다음에 컵 8번이랑 완주 2번이 떴는데요. 컵 카드는 주인공이 어떤 소녀예요. 근데 이제 두고 떠나고 있고 이별을 고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더 이상은 내가 수동적이고 어린 소녀로 살지 않겠어 라고 결연한 눈빛을 보여주는 소녀. 이 소녀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 늑대를 따라서 가거든요. 본능을 따라서 내가 저 바깥 세상에 미지의 세계로 가겠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또 아래 완즈 2번 카드는 유니콘이 먼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데 나는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갈 거야, 야망을 말해요. 이 두 카드가 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나만의 인생을 찾아서 떠날 거야, 나는 때가 찼어, 이런 다짐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마음만 먹어도 갑자기 그냥 움직여지진 않아요. 새로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떨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바뀌고 명함이 바뀌고 막 운명처럼 누군가를 만나서 그날 바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약간 이런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참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에게는 약간 징검다리 이런 개념도 보이는데요. 징검다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어떤 신의 길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길이고 설계를 해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내가 시냇물을 건너가면서 징검다리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만들어진 징검다리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시냇물을 보면서 어느 돌을 밟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시냇물도 꼼꼼히 보겠죠. 내 보폭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돌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미끄러우면 안 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너무 깊지 않아서 내 신발이나 옷이 조금만 젖을 것 같은 그런 돌을 내가 찾겠죠. 근데 이거는 내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누가 대신 찾아주지도 않을 거고 찾아줄 수도 없어요. 내 시선에 딱 맞는 드론이 있고 이제 완벽한 사람이 옆에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는 한 어쨌든 내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발을 내딛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만들어진 징검다리가 없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건너간다. 어쩌면 그 전체가 우리 인생인 것 같기도 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가 어차피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씩 결정해서 딛고 갔을 때 느끼는 어떤 희열이나 자기 효능감, 자기 확신,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은 돌이 잘 안 보여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옷도 젖어가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날도 있죠. 근데 지금 3번 분한테는 다음에 컵의 시종이랑 완주 6번까지 나왔거든요.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날은 저돌로 가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되네? 약간 이런 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만의 징검다리라서 여러분만의 행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학생이신 분들은 어느 날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요. 남들에게 말할 순 없지만 나 될 것 같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확신이 든다든지 어떤 문제를 약간 헷갈려서 찍었어요. 근데 내가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논리가 맞았네? 내 답이 맞았네? 약간 이런 즐거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작은 징검다리지만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남들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종류의 행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면 그건 진짜 충분한 행운이죠. 뭐 오래전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조만간 성과를 계속 보게 돼요. 내 안목이 그때 맞았네. 이렇게 확신한다든지 뭐 일하시는 곳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어떤 계약이 하나 성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다렸던 소식이 있는데 그걸 듣게 된다든지 호감의 표현을 받게 되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창작하시는 분들,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당신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정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로 나온 불가사리 이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이 카드는 지금 보시면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불가사리는 돌에 원래 딱 붙어 있는데 돌에서 떨어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뛰어서 바닷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또 좋은 돌을 만나면 딱 붙죠. 이 불가사리 돌아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멀리서 보면 이게 약간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징검다리 건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불가사리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즐거워 보인다. 저 사람 춤추나 봐. 음악을 연주하나 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부터 좀 더 자유롭고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좀 더 수동적이었던 삶이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누군가가 좀 조종하는 것 같았고 나는 좀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렇게 살았다면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나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나 뭔가 되려나 봐. 이런 가벼운 발걸음? 나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쿨한 마음까지 드실 것 같은데요. 곧 다가올 3번분 여러분만의 행운이 무엇인지 나중에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정말 보시는 3번분들마다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행운이든지 내 인생 진짜 살아볼 만하다. 이거 체감하실 거고요. 그걸 기대하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엄숙해진다, 자존감이 높다, 권위가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먼저 읽히는데요. 여러분 곧 굉장히 멋진 자리에 오르실 거예요. 발탁의 운이 지금 강하거든요.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승진, 이런 운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등급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이신 분들은 실력이 향상되고 점수를 잘 받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지위를 달성하는 그런 운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이제 커리어나 학업 쪽에만 권위가 생기는 흐름을 지금 뛰어넘고 계시는데 정체성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간 후광이 비추고 그래서 빛나는 에너지가 내면에서부터 착 나오게 돼요. 얼굴에서 이제 광이 난다, 빛이 난다, 표정은 온화한데 아우라가 남다르다, 이런 키워드들도 읽혀요.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 컵 9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주인공을 보면 이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옷도 멋지게 차려입었고 지금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주변에 탐험가로서 증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과물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누가 봐도 성과가 있고 정정당당하게 가졌어요. 여러분이 속하신 곳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약간 우리말로는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 약간 이런 문장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에 이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마이크가 딱 주어지는 오디션 장면도 떠오르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 오셨어요. 컵 9번은 9까지 왔기 때문에 노력을 이제까지 해왔고 이미 감정이 충만하고 때가 찼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심지어 아래에는 황제 카드까지 가져오셨거든요. 물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당사자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떨리는 모습으로 노래를 시작하는데 심사위원들은 편하게 하세요, 뭐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도 처음에 시작할 땐 떨리는데 막상 노래를 하다 보면 눈 감고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실력을 원래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두 장의 조합이 약간 숨겨져 있던 내공이 드러나는 그런 포텐이 터지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노래가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나서서 우리 소속사로 들어와라, 내가 멘토가 되고 싶다, 서로 심사위원들이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뒤에 따라올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 우리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장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연습을 해왔을 거예요. 거의 평생 인생의 1순위로 노래를 준비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5분 안에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인정받고 이제 무대 뒤에 있던 경쟁자들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숨겨진 내공이 대단하다, 진짜 실력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인정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 분들은 조만간에 다가올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쌓아온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믿고 한번 제대로 펼쳐보세요. 물론 그 무대라는 게 실제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면서 진짜 무대는 아니겠죠. 누군가한테 내 솔직한 의견을 낸다든지 뭐 윗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어떤 정의로운 일이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긴다든지 뭐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약간 여러분의 신념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약간 그런 게 걸려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지켜오신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지성,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어요. 행동력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당당히 표현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한테는 빛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빛을 드러내는 시기가 이제까지 안 왔던 건데 이젠 타이밍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는 태양 카드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야.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태양 카드는 또 태양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덕을 보는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에너지의 원천이고 심지어 빛 에너지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열 에너지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심사위원도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또 황제랑 같이 완즈 여왕까지 나온 걸 보면 이게 한 단계 그냥 뭐 합격한다, 승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이 느끼실 때 나는 이만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제까지 진짜 열심히 했어. 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1순위로 노력해 오신 거, 꾸준히 해오신 거, 이런 거면 정말 곧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한다고 했는데 좀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영역에 이제 곧 해결책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직감도 떠오르고 이제는 생각한 대로 행동해도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가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은 이제 자존심이 있을 때, 자존감이 원래도 있었는데 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때를 만나는 모습, 이런 거랑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하고 나서 도전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호시절, 좋은 시절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떤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랑 타이밍이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랑 내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호감이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내가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아니면 내가 진짜 어렵게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이렇게 거절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운의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할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요. 고백도 어색하지 않고 또 고백을 했을 때 긍정적인 답이 오는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때죠. 살면서 우리가 운이 따라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시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내가 우산을 준비한 날 비가 오는 거, 이런 거랑 같죠. 하늘은 나를 돕고 있다, 내 편이다, 이런 직감도 바로 이런 시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내 목에 힘이 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실감하실 거예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에 NO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원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꾸역꾸역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목소리에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읽히는데요. 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내 목소리가 먹히는 시기, 동시에 선택권을 가지는 시기라는 뜻이 있어요. 선택권, 이 말 자체에 권리가 있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션에 어떤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때가 되면 이제 기획사들이 우리랑 같이 해봅시다, 막 러브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갑을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골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사 중에서. 건의가 생기고 자리에 오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 좀 내주세요, 목소리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언 카드에도 지금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정적인 요소나 타인의 의견은 씻어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곧 여러분이 이제 떳떳하고 당당한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4번문만의 목소리를 내게 될 장면 곧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딱 시작할 때는, 첫음을 낼 때는 떨릴 수 있어요. 안 떨리면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그 떨림이 오히려 결과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생기는 떨림이면 정말 좋겠죠. 나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야, 그런 자신감도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무장하시고 그렇게 무대에 오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요번 분들,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미래의 어떤 사랑으로 발전될 사람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후광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심장에서부터 어떤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번 분들의 카드 패턴을 보면은 매우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계신 사랑이 무엇일까? 이 관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그런 잔상들이 계속 조금 방해하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이상형이라든지 어떤 시기에 대한 생각, 현실과는 나는 사랑이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사랑은, 새로운 거는 나는 좀 기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먼저 나온 러버스 카드를 보시면 사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눈을 감고 사랑을 맹세하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있다는 거는 시야를 차단하고 정말 정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5번 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막상 5번 분은 눈도 뜨고 있고 표정도 보시면 그렇게 이 사랑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는 분명히 진짜 사랑이 오는데 당신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근데 마음이 썩 끌리지 않나 보다 이런 걸 암시해요. 5번 분이 지금 내가 연애할 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나는 의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러운데 왜 새로운 사랑에 끌리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또 지금 아래에 동전의 여왕이 떴는데 동전의 여왕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만족스럽고 이 동전을 더 귀하게 다룰 거다.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약간 5번 분이 지금 공부에 관심이 많고 일에 집중해야 되는 때여서 나는 지금 연애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올 건데 라고 말하는 카드들의 이야기가 이거 별로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또 다음에 나온 카드들도 칼 4번이랑 완즈 10번이랑 휴식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짐이 무겁고 책임감이 많고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러 요소들이 5번 분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보여요. 지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쪽에는 눈을 감게 된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 많은 카드들이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진짜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거랑 이 러버스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걱정하는 일은 막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나한테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럼 당황스럽게 만드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5번 분들이 갖고 오신 카드 흐름들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데요. 최근까지 5번 분께서 약간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타성에 젖었다. 나는 사랑은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인연의 끈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명은 이미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연결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곧 다가올 여러분의 사랑은 약간 오케스트라 이런 단어도 떠오르는데요. 오케스트라는 특징이 좀 다른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곡을 연주해요. 그러면서 곡 하나는 또 서사 구조가 있죠. 두 분이 좀 다른 악기에 속하거든요. 다른 점이 뚜렷할 거예요. 한 분은 금관 악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현악기라서 줄을 섬세하게 다루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아예 특성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곡의 연주가 서사가 있듯이 두 분 만남이 처음에는 조금 잔잔하게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서서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갈 거예요. 결국 하나의 멋진 만남, 멋진 곡이 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곡이 클라이막스까지 가고 연주가 한번 끝나봐야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 우리 연주 진짜 멋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로 배우는 점도 많겠죠. 일단 5번 분 입장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사랑을 느낄까? 나는 어떤 것에 사랑의 언어를 가질까? 어떤 것에 자극을 받나? 여러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는 만남이 곧 다가올 거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을 연결해보면 여러분의 현재 환경 혹은 곧 다가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장면일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상황, 거기서 여러분한테 따스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도 연결해보게 되는데요. 학교라든지 여러분 일하시는 곳, 거기서 집중하고 계신 상황, 그때 여러분 등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집중한다든지 책을 읽고 있다든지.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는 가넷이 떴는데 당신의 열정에 불을 피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사이에 또 다음 카드도 집중하고 헌신해라. 그렇게 결심한 곳에서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걸 직감하게 되거든요. 왠지 막 뒤통수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느낌이 들면 딱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막상 알게 되면 여러분이 실망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앞에 나온 카드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강하게 보여주었기도 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첫인상이나 내가 딱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의 표정, 어떤 이미지나 스펙이나 조건 같은 거,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내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또 잠재력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첫 장면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러버스 카드 이후로 한 걸음 좀 더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몰랐던 부분, 어둡고 흐려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진주 같은 부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문,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는 진짜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요. 원래 나쁜 소문이라는 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브라운 베어 카드도 나왔는데 잠깐 시간을 떼어라, 사람들과 분리되어라, 모든 시끄러운 이야기를 차단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 사람을 판단하려면 내가 혼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곧 다가올 사랑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나 혹은 주변의 소문 이런 걸로 결정한다면 어떤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나 혼자 그렇게 좀 다르게 잘못되게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는 악기 하나만 연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협주를 오래 해봐야 돼요. 개인 연습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이 합을 맞춰보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곡에 대한 해석도 연주자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지금부터 5번 분한테는 이 사랑에 관한 새로운 곡이 하나 올 거고 새로운 악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좀 맞춰봐야 되고 그 사람의 해석도 들어봐야 되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 자체의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알고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알게 될 그 정도로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또 여러분 혼자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막 이게 맞는 걸까? 이런 불확실함이나 부정적인 여러 소문들 이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판단하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기운 제대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